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1년 3월 넷째 주 3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까지 무거운 구조들은 없고요.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3월 25일에 수성하고 교점이 정확하게 T크로스, 정확하게 이제 직각을 맺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남교점을 지나가지고 수성이 중간에 90도 되는 지점, 이거를 이제 남곡점이라고 합니다. 서던 밴딩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금성도 여기를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성을 따라가면서 수성이 남곡점과 만나고 갑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사업하거나 비즈니스, 자신이 고용주건 피고용인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날이 약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를 확장시키거나 늘리는 일, 말하자면 가게 분점을 낸다든가 아니면 확장 이전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날입니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필요하게 미래를 대비해서 많이 쌓아둔 물품을 팔아 넘기거나 아니면 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싼 값에 처분해가지고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늘린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청소하고 정리해가지고 컴팩트하게 축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응급상황 같은 게 터졌을 때 긴급하게 빠르게 대응하려면 이제 이미 벌려놓은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기민하게 대응이 안 됩니다. 퍼즐로 놓은 일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도 금전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되게 좀 무게나 부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넘으면 움직여야 될 때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 바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을 너무 고용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영 측면의 감량이나 최적화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구조조정이죠. 인력을 조정하는 그런 게 될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수성하고 남곡점이 만났을 때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본인이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옷장 안에 옷을 정리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 날 잡아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면 채울 공간이 넉넉해야 나중에 또 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유하고 자유와 기회를 위해서 나를 좀 비워야 되는, 특히 장사나 사업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약간 축소지향적으로 컴팩트하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 날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말 조심하고 나쁜 말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이 되거나 나중에 반대로 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좀 덜 하는 게 좋아요, 이날은. 자, 바로 그 다음 날에 화성이 접근하면서 여기 북교점이랑 만나게 됩니다. 3월 26일이죠. 자, 이날은 그냥 평소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좋은 일, 경사를 앞두고 있거나 되게 널리 알리고 싶은 거리가 있어. 와, 입이 간질거린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날이 되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널리 알리는 일의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뭔가 숨기고 싶고 묻고 지나가고 싶고 조용하게 넘기고 싶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날이 되게 위험해요.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튀어나오듯 다 알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게 체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의 교점 중에서도 북교점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액션을 의미하는 화성이 이 북교점하고 만나는 날은 뭐 정확히 말하면 만나기 한 3, 4일 전부터 만나고 나서 2, 3일 후까지 한 일주일 정도죠. 소위 말하는 교점이 대중한테 내가 연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알리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나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관종의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 관종의 욕망이 딱 폭발하면서 근데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인지도나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나쁘게 가면 패가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런 게 딱 깻잎 한 장 차이로 딱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거를 논쟁적인 컨트로버쇼? 예, 논쟁적인 어떤 이슈를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름을 얻은 유튜브가 이름을 얻은 것까진 좋았는데 한 몇 주 있다가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약간 무리해서 누군가한테 뭐 비방을 했다던가 어떤 집단을 깔아뭉갰다든가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꼭 정치 쪽만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랑 모독을 했다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순식간에 이제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정말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리해서 얻은 인지도는 결국에는 그걸 감당 못하면 패가망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딱 이 화성하고 북교점이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수성이 이틀 뒤에 수성이 좀 더 가가지고 페가수스 자리 알파성인 마르카브랑 만난 게 3월 28일입니다. 28일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되게 뚜렷한 글을 쓰거나 서류를 제출하기에 딱 좋은 날인데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는 약간 좀 공격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급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잘못을 널리 폭로한다든가 혹은 되게 뭔가 꼬여서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빨리 시정을 해야겠는데 그 시정해야 된다는 어떤 시급한 요구를 한다든가 좀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나 금전적 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가 혹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말로는 잘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말로 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소창을 그냥 날리는 거죠. 조용하게 소창을 날리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억지를 부리고 강짜를 부리고 있는 상대방한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처리 있죠. 보통 이제 날카로운 법적인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일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날이 이날입니다. 28일. 근데 이게 또 마르카버가 되게 좀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별이기 때문에 수성하고 만났을 때 너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잘 풀리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딱 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뭔가 그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게 쫙 끊겨가지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서 너무 나를 세우다가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질려버립니다. 이 사람 진짜 그 칼날같이 면도날 같은 사람이구나. 가까이 있으면 다치겠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질려서 등 돌려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이 잘 풀리더라도 자신의 어떤 날카로움이나 공격성에 도취되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루 정도 후에 3월 29일에 금성하고 알게니브 이건 페가수스자리 감마성입니다. 자, 마르카브는 알파성, 알게니브는 감마성. 지금 금성하고 수성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페가수스 자리가 한 2, 30도 정도 분포한다면 이제 얘네들에 속하는 별들을 차례로 만나는 거죠. 29일에 만날 예정이고요. 금성 알게니브 조합은 좀
여자 해적 두목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호탕하고 술은 좋아하는데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는 유능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적으로는 뭐 그렇게 불리하거나 회피할 만한 그런 전체 구조가 아닙니다. 유리해요. 그러니까 거래나 동업을 진행하면서 협상을 해서 우위를 점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패고 힘을 발휘한 이게 아니고 협상이나 담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가 이제 쉬운 날이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그런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협상이나 담판 한두 번으로 딱 끝내버리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가급적이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잘 어울리는 날입니다. 근데 또 알게니브가 금성하고 만나면 안 그래도 없던 절제나 인내심 같은 게 쫙 다 사라지기 때문에 되게 좀 놀아도 푸지게 놀고 마셔도 거의 뭐 내일이 없을 정도로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 이 지금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감당하기 힘든 호기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기분파가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내가 일에서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너무 방탕하게 너무 막 나가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에 아주 낭패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인 3월 30일에는 수성이 해왕성이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쌍호궁에서 이 피시즈라고 그러죠. 쌍호궁에 들어온 수성은 뭐 고전 점정술 용어로 데트리먼트 펄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본연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그런 옷을 입게 돼요. 원래 수성은 처녀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잡는데 그 거꾸로 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쌍호궁 수성만큼 쫄리는 애들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장점을 드러내질 못하고 되게 뻘쭘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쌍호궁에서 해왕성까지 만난다. 수성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전문적인 개념 팩트를 다루는 애들이에요. 정서나 기분을 다스리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쌍호궁에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힌 자리에 들어가서 안 그래도 팩트를 꼬이게 만드는 해왕성까지 만난다. 어떻게 보면 수성의 지향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팩트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구조,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뭔가 이를 타개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쓸모 있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묘하게 꼬여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팩트, 사실적인 정확성을 붙잡고 늘어지면 본인만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뭐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약간 좀 과장하거나 슬쩍 뻥을 치거나 덧붙이거나 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적법한 수준에서 사기를 치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가다가는 오히려 뒤집혀 버리니까 살짝 스리슬쩍 팩트에 뭔가 화장을 시켜가지고 좀 현실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남들한테 거짓이나 사기쳐가지고 이득을 얻는 것보단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려면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무언가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거죠. 뭐 시나 소설을 쓰거나 이야기를 쓰고 시나리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팩트보다는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는 에세이 같은 거를 쓴다든가 혹은 작사, 작곡, 노랫말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현실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을 해서 뭐 문화예술계 활동이 가장 잘 맞겠죠. 그리고 수성이라면 어떤 예술 그 자체보다는 약간 문예 쪽으로 뭐 말과 글 쪽으로 발휘되는 그런 거야말로 이제 창작 같은 문예 창작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그쪽 영역, 그쪽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이 수성해왕성이 여기에서 합하는 게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업을 마무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를 뭐 출품을 하고 제출을 한다든가 어쨌든 뭐 완성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딱 맞는 그런 날입니다. 뭐 소설가나 시인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되게 좀 안 좋아 보이거나 흉해 보이거나 가끔 위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전체 구조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잘 찾아보면 이런 거를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찾아주는 게 실력 있는 점성가의 몫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2021년 3월 넷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